그래서 홍콩 행정구 기본법을 보는데요. 1990년에 통과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행정장관 선출 방법, 그 다음에 입법회의, 홍콩의 입법회의 조직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홍콩에 적용되는 전국적인 법률, 홍콩에 자치권이 있는데 이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법률이 적용되는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이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7년부터 이게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하나의 국가 두 개 일국양제에서 50년 동안 실행하지 않고 자본주의 제도를 50년 동안 시행하기로 합니다. 홍콩은 치안을 포함해서 행정, 입법, 사법 등을 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는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합니다. 다만 이제 홍콩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에 관한 권한은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 홍콩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다. 연방제랑 비슷하죠. 다만 이제 홍콩은 중앙정부의 국방이나 치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시위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요청할 수 있다. 그와 상관없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권도 최종심이 홍콩 법원에 속한다. 자, 입법회의는 최종심 법원의 법관들, 고등법원의 수석법관들을 임명에 동의한다는 거죠. 임명에 행정장관이 지명을 하면 의회가 동의를 한다. 일반 법관은 그냥 행정장관이 한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 홍콩이 중앙의 홍콩 의회가 만든 법률이 이 국가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홍콩에 반송할 수 있는데 강제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반송을 하게 되면은 이 홍콩에서는 이 법률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 상태 혹은 홍콩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시위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혹은 홍콩 행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결정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중국 인민정부는 이제 홍콩을 자기 직속으로 할 수 있다. 즉 전국적인 법률을 홍콩에 적용할 수가 있다. 홍콩의 자치권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콩의 행정부는 자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만든 게 국가보안법 만들었다는 거죠. 자체적인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배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는, 쉽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이 홍콩 특별법에 관한 해석권은 중국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외에도 홍콩에도 이 개정안을 제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은
홍콩의 입장을 고려해서 홍콩이 파견한 전국인민대표자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 홍콩 자체의 입법의회 전체 3분의 2 이상의 다수,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하기 전에는 홍콩의 기본법위원회가 이를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홍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는 홍콩의 입장을 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콩에 적용되는 중국의 법률, 중국 본토의 법률은 홍콩은 중국에 속하죠. 그래서 국가에 관한 거, 그죠? 휴장, 국가의 상징에 관한 것들이죠. 국경일에 관한 것, 이런 것. 이제 영토, 영해에 관한 것들, 국적법들 당연하죠. 홍콩 국적이 아니죠. 중국 국적인데 홍콩의 시민이 되겠죠. 외교에 관한 것. 홍콩의 홍콩의 외교적 지위를 보는데, 홍콩의 홍콩 권력은 외국의 정치단체가 홍콩에서 정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특히 서방이 이제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떼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금지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홍콩에 있는 정치 조직이나 단체가 외국과 연계하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 홍콩은 이제 그 중국 홍콩이라는 명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중국 홍콩이라는 명의를 활용해서 국가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닌 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국제 조직과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라는 것만 명시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성격이 아니라면 국제 조직과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콩과 관련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홍콩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나 문화, 체육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중국, 홍콩의 명의로 단독으로 세계 각국, 각 지역의 국제 조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중국이 있죠. 중국 외에 중국 홍콩이라는 명의로 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조직의 국제 회의에서 홍콩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 홍콩의 명의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 홍콩이 자기 국가로서 대표 자격은 없지만 자기 문제에 관한 부분은 자기 입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가 아닐 경우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국가가 아니지만 외국의 외교 기관이 홍콩에 영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홍콩의 외국의 영사나 그 밖에 그 외국의 단체들이 주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외교 문제니까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외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체제. 자, 홍콩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의 기본권, 자본주의의 기본권을 다 가지고 있다. 여행과 출입국도 가능하다. 시위의 자유, 노동조합, 파업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제한되는 거 다만 토지, 예, 토지는 국유다. 토지는 국유다. 그래서 그 국유 토지고 다만 이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건 홍콩 정부가 한다는 거죠. 홍콩은 이제 독자적인 화폐, 외환, 금융, 무역, 조세.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연방국가에서는 화폐, 외환은 중앙국가가 담당하는데 이건 일국 양제죠. 중국은 사회주의고 홍콩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연방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화폐 외환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토지에 가는 거는 이제 그 토지 사용권을 통해서 매매가 된다. 중국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사용권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홍콩에 이제 그 각 입법부, 행정부의 구성 원칙에서 보겠습니다. 행정장관이 홍콩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수반이다. 주지사. 홍콩의 주지사. 선거 혹은 협의다. 선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선거나 협의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중국이 임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뭐냐면은 보통 선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선거한 후 보통 선거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중국식 선거입니다. 중국식 선거. 예비 선거와 후보 조율을 하는 거다. 무작정 다 출마하는 게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후보를 지명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보통 선거. 자본주의 선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행정장관의 선출 방법을 보는데 2010년의 경우에 1200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간접 선거죠. 이 1200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되는데 이 선거인단들은 이제 각 분야별 상공금융계 300, 전문업계 300, 노동사회서비스 종교 300, 그 다음에 홍콩이 파견했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들, 그리고 홍콩 특별행정구역의 전국정협, 이게 통일전선 단체입니다. 전국정협위원 1200명. 그래서 이것들은 이 간접선거니까 선거인단이죠. 이 선거인단은 각각의 조직에서 선출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조직에서 선출. 그래서 그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법은 홍콩에서 제정한다. 선거위원들은 각 부문에서 나왔지만 집단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개인별로 투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의회, 의회를 구성하는 법, 즉 행정장관은 간접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선거로 바꾸라고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권력이 이론적으로 됩니다. 주민들은 의회의 의원들만 직접 투표해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그 행정부의 수반을 간접 선거하는 게 중국 선거예요. 중국 주석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도 다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의회에서 간접 선거를 한다. 홍콩만 직접 선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중국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각에 해당되는 그 행정회의죠. 내각이다. 행정장관이 주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중국 국민이어야 된다.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자, 입법회가 이제 입법부입니다. 입법회가 입법부다. 혹시 중국 국민이어야 된다. 외국인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중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홍콩의 영구 주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권이 있는 홍콩 특별행정부의 영구 주민도 역시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홍콩의 국제도시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그거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비율을 외국인인 입법의회죠. 의 비율을 제한하는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입법의회의 선출 방식은 목표는 보통 선거로 선출한다는 거예요. 보통 선거로. 근데 직접 투표냐, 직접 선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이 정한 거죠. 중국 본토가 행정장관과 마찬가지로 입법의회의 선출 방법을 중국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사례를 보게 되면 입법회의는 총 70명인데요. 기능단체, 분야별 단체가 선거한 위원이 35인. 지역에 따라서 직접 선거하는 게 35입니다. 지역이 직접 선거가 35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직접 선거하는 경우 이러한 거는 이제 이 선거법에 따라서 해당됩니다. 입법회의 주석 의장이죠. 의장은 당연히 이제 입법회 의원들이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입법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가집니다. 법률상 추궁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장관과 그 입법회가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해산이 되게 됩니다. 해산할 수가 있고, 해산하면 다시 이제 그 입법회를 다시 구성합니다. 거부권이 있습니다. 행정장관은 거부권이 있다. 이 거부권에 대해서 입법회의가 그 3분의 2의 그 다수로 재의결을 한다는 거죠. 재의결을 해결했다. 그러면 행정장관은 이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재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합니다. 행정장관이. 그러면 양자가 충돌을 하겠죠. 충돌한. 이럴 때는 행정장관이 입법회의를 해산해서 입법회의를 다시 구성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그 행정장관이 2번이나 그런 거절권을 행사를 해서 입법회의가 해산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입법회의에 재의결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2번이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행정장관은 당연히 사직한다. 예를 들어 독재를 하는 행정장관은 사직하게 만든다. 그래서 행정장관이나 입법회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직접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입법위에 행정장관은 완전히 100% 간접 선거고 입법회의는 반은 간접, 반은 직접인데 간접 선거에 보면 주로 반중파, 친서방파들이 많이 당선됐다. 지방선거도 있다.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그래서 각각의 한 명씩 선거구에서 각각의 한 명씩 당선됐다. 총 479명의 기초의원이 18개 구라는 거죠. 간접선거는 있는데 얼마 안 된다. 27명이 간접선거. 이 지방의원들도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에 약 10%를 할당을 받는다. 10%. 자, 지방의원이 그 구청장, 자치단체장은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으로 중국 공산당의 승인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이게 중국의 선거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후보자 몇 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된 후보 중에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